주택을 매실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정석 108페이지죠. 계약 당시 주택이었다가 멸실 또는 용도 변경된 경우 비과세 판정. 자, 주택이 있었는데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잔금을 치르기 전쯤 해가지고 매수자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이 주택 이거 좀 뭐랄까 좀 오래돼가지고 후진 거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이 땅이 필요할 뿐이야. 이 땅을 사서 예쁘게 건물을 신축하는 게 내 꿈이야. 그래서 한 중도금을 납부하는 요 시점에 이 주택을 멸실해달라라고 이제 매도자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자가 엄밀히 말하면은 잔금을 치르는 이 시점이 양도 시기잖아요. 이 시점이 양도 시기가 되는데 양도 시기에 주택이 없으면은 이거는 땅을 파는 거니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가 안 되겠죠. 땅을 팔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법 문구대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누가 이런 거래에 응하겠느냐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비과세 판정이 양도일 현재일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데 하지만 매매 계약 후, 이 계약 후라는 건 계약금을 걸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고 나서 잔금 청산 이전에 매매 특약,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다 넣으면 돼요. 특약에 의해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잔금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일현재라는 것은 계약금을 건 날을 말한다. 계약금 건 날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법 문구대로 야 잔금을 치르는 때가 양도 시기니까 이때 만약에 네가 주택을 멸실하고 그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거래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떤 거래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이 경우라면은 네가 당초에 계약금을 걸었을 당시에 주택이 있었을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하다 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을 멸실하는 규정을 매매 특약, 이제 계약서 특약사항에다 넣는데 이게 매수인의 책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책임하에 주택을 멸실한다라는 문구를 넣고 실제로도 매수인이 멸실하기 위해서 인부들을 사고 이런 비용들을 다 지불한 게 입증이 돼줘야 돼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걸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특약사항에 이게 들어와 있고 매수인의 통장에서 공사 인부라든지 이런 것들 지급한 내역들이 다 있으면은 매수인의 책임하에 실제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렇게 해줘야지만 매도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도자가 매수인을 잘 꼬셔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중개사 중에서도요. 제가 실무를 보다 보니까 중개사 중에 이 내용을 알고서 중개 성공을 이끌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중개사가 어떻게 이렇게 깊숙한 내용까지 알까 라고 그때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여하튼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시는 중개사들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잔금 전에 멸실하면 취득세도 덜 낼 수 있다. 자, 취득세는 이 철저하게 취득일 기준으로 따져요. 철저하게. 계약 체결이라는 건 계약금 건날이에요. 계약금 건날을 말하고 나중에 잔금 치르기 전에 이거를 뭐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했을 때 이거는 이제 매수인 입장이죠. 매수인 입장. 지금은 그 취득세에서도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한 채를 더 취득했다.
혹은 2주택자가 한 채를 더 취득했다. 중과세가 이제 취득세에서도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취득자 입장인데, 자, 지금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주택자이거나 혹시 법인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 주택이 필요 없어요. 이 주택은 구주택이야. 아주 이 주택이 좀 30년 이상 된 구주택이야. 그래서 필요 없어서 이걸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이나 상가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면은 만약에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를 맞을 확률이 높죠. 취득세 중과세를 맞아버리면 이게 8%, 12% 이렇게 세율이 세다고요. 그냥 일반 취득세율은 1에서 3%밖에 안 되는데 중과세를 맞으면 이렇게 세율이 세기 때문에 매매 계약 체결일 이후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멸실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취득세는 철저하게 취득일 원칙이라고 그랬죠.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는 요날 취득한 날 땅을 매수한 거예요. 땅. 토지. 주택이 아니라 토지를 매수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 땐 중과세율이 없잖아요. 주택을 매수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자가 잔금 지급 시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되어 중과세율을 적용. 하지만 잔금 지급하기 전에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면 토지를 취득한 결과가 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뭐 1에서 3%에서 이것저것 붙으면 한 4% 정도 될 수. 토지는 이건 이제 주택이고 토지는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4%예요. 토지는. 그리고 토지는 중과세가 없으니까 뭐 8%, 12% 이런 게 없어요. 주택은 이제 취득세 중과세율이 있죠. 그래서 잔금 지급일 전에 뭐 멸실이나 용도 변경 이런 전략은 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좀 상황에 맞춰서 구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